건설 현장 공무 강의를 맡은 이훈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공무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도로 현장에서 4년, 그리고 지하철 현장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그 강의 구성은 전체 이제 4개 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장은 현장 공무가 알아야 될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의 이제 매출 원가, 그리고 손익의 발생 과정,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의 개념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장은 현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해서 착공이랑 준공 단계에서만 해야 될 공무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과 대관 업무, 그리고 이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발생되는 업무들, 그리고 공동도급사들과 관련된 이제 업무랑, 그리고 이제 마감, 그리고 이제 각종 보험과 관련된 업무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장은 현장 공무 계약 관리, 그래서 계약 관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공동도급사들과의 법률 관계, 그리고 이제 계약 관리에 대한 절차, 그리고 계약 금액 조정, 그리고 이제 분쟁 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은 민간 투자 사업 현장 공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민간 투자 사업이 계속 이제 현장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의 현장에 이제 투입된 공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공무가 알아야 될 기본에서 기본은 이제 매출에서 시작한다. 저희가 이제 매출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영업 목적으로 이제 상품 등을 판매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이제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때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인계를 하고 소비자는 그 대가로 이제 자동차 회사에다가 자동차 비용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3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인계하고 소비자가 3천만 원을 지급한 시점에 이 발생된 매출이 이제 3천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매출은 공사 매출 또는 이제 진행 매출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건설 공사의 진행에 따라 달성한 공사 계약의 달성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댐이나 항만, 공항 같은 거를 이제 지을 때 만들어 놓고 자동차 회사처럼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전부 다 가격이 보통 이제 1,000억에서 뭐 한 3,000억 정도 사이.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제 메가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여기 더 이제 규모가 작은 현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댐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발주자와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착수를 해서 이제 끝나기까지 뭐 보통 한 뭐 6년, 뭐 7년, 뭐 더 이상 이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댐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발주자한테 댐을 인계를 하고 저희가 기성금을 받는 시점에 매출이 전부 다 발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매출의 왜곡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매출을, 진행 매출을 인식을 해줍니다. 회계적으로. 그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말하는 진행 매출의 개념입니다. 건설 현장 매출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타 매출이랑 이제 공사 매출. 이제 공사 매출이 이제 진행 매출을 의미를 합니다. 기타 매출은 이렇게 비중이 이제 크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에서 저희가 이제 복공판을 이제 사용을 한다. 아니면 이제 H형 파일을 이제 설치를 했다. H형 강제를 설치하고 나서 해당 공종이 끝나는 시점에 이걸 다시 매각을 합니다. 이제 매각을 뭐 고철 뭐 키로당 얼마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이제 매각을 한 다른 제3자가 있을 테고 매수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기타 매출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유는 요거는 이제 기존의 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제3자한테 판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진행 매출입니다. 대부분이 진행 매출이고 공사 진행률에 의해 산정된 회계상 매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회계상 매출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기업을 이제 경영하는 이제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기본이 되는 현장의 매출이 이제 진행 매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해놓은 이제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매출이 이 진행 매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설 현장의 매출이다 라고 하면 진행 매출을 의미합니다. 진행 매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진행 매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건설 현장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제 현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댐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7년 공사를 할 때 이 규모가 이제 금액도 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초 공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등등 해서 이제 토목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뭐 수문을 열어야 되니까 뭐 기계 설비, 전기 등등,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신호통신, 뭐 여러 가지 복합 공정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반영된 게 건설 현장의 진행 매출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이 진행 매출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납품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산업들은 이렇게 진행 매출을 이용을 합니다. 진행 매출의 개념에서 이제 진행 매출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매출은 이제 공사 계약 금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행률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예정하고 있는 원가분의 이제 현재까지 발생한 원가를 의미합니다. 숫자를 넣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급 금액 1,000억 원짜리 이제 현장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원가가 이제 예상되는 원가가 90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를 이제 완료를 했을 때 총 우리가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비용이 이제 900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900억이 드는 시점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건데, 현재까지 450억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지금 50%를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 진행 매출이 이제 50%가 되는 겁니다. 식으로 나타내자면 총 공사 예정 원가인 900억 분의 이제 발생 원가, 현재까지 누계로 450억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진행률이 50%가 되고, 공사 계약 금액이 1,000억이다. 그럼 1,000억 곱하기 50%에서 진행 매출은 500억.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식에서 이제 공사 계약 금액이 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계약 금액 1,000억 분의 총 공사 예정원가 900억 하면은 이게 90%죠. 요걸 이제 이게 원가율인데, 요렇게 바꾸면, 식을 바꾸면 이제 어떤 시점에서의 발생된 원가를 이제 원가율로 나눠도 진행률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개념이고요. 건설 현장의 공사 매출 산정 방법 해서 이제 계약 현황, 이제 A라는 이제 건설 현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 금액이 1,000억, 그리고 공사 예정 원가가 900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가율은 900억 나누기 1,000억 해서 이제 90%가 이제 되는 거고요. 진행 기간 해서 이 공사는 4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공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까지 발생한 투입 원가가 3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의 진행률은 전체 우리가 예상하는 예정 원가가 900억 중에 현재까지 300억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300억 나누기 900억 해서 이제 진행률은 33%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진행 매출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식과 같이 저희 계약 금액에다가 이제 진행률을 곱해서 그 진행 매출을 이제 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입된 원가 나누기 우리 현장 원가율이 90%잖아요. 300억 나누기 90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 매출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을 할 때마다 이제 진행 매출을 산정을 하게 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까지 가서 이제 모든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그때 투입 원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전체 원가가 이제 투입되겠죠. 900억이. 그러면 이때 진행률은 900억 나누기 900억 해서 100%고 매출은 전부 다 발현해서 이제 1000억. 요렇게 산정이 됩니다. 자, 건설 현장의 매출의 종류. 그래서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진행 매출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이 이제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사 도급 계약한 도급 금액과 그러니까 수주한 금액이죠. 수주한 금액과 진행 매출, 진도 매출, 청구 매출이 다 동일한 그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 중간에는 진도 매출, 청구 매출, 이제 진행 매출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계상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매출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진행 매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진도 매출. 저희가 공사 도급 계약서 금액을 보면 사실 그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산출 내역서도 있고 단가 산출서, 수량 산출서를 통해서 이제 공사에 대한 직접 공사비를 뽑고 직접 공사비에 대한 간접 공사비 그걸 합쳐져서 전체 총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 공사비가 곧바로 이제 공사 도급 계약서의 계약 금액입니다. 그렇게 나온 공사비는 우리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 그렇게 이제 매출이 발생된다는 거고 그 중간까지 우리 현장에서 진행한 곳까지 수량을 넣었을 때 나오는 공사 매출이 이 진도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구 매출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주자한테 청구를 한 금액을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들의 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행 매출, 진도 매출, 청구 매출이 왜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면 뭐가 나오냐? 5월까지 발생한, 그러니까 투입된 원가가 나옵니다. 자, 원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현장의 원가율로 나눠주면 이게 진행 매출이죠. 5월 말까지 마감을 하게 되면 5월 말일까지 투입된 원가가 반영됐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청구를 할 때는 5월 한 20일경에 발주자한테 이제 기성 청구를 하는 내역서를 꾸려서 이제 기성 청구 공문을 혹은 청구 공문 안을 먼저 작성해서 발주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발주자가 보고 기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이제 어떤 의견을 주겠죠. 그 의견을 왔다 갔다 몇 번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번 달까지 청구할 기성이 확정됐다. 그 시기가 대략 5월 20일에서 뭐 한 25일 정도면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제 공사 기성금을 청구 공문을 보내고 이제 뭐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에서 이제 검토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또 발주자한테 보내고 발주자는 이제 공사비 지급을 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사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말까지 발생한 진행 매출은 이제 뭐 100인데 실제로 5월까지 우리가 수금한, 그러니까 청구를 한 금액은 5월 말이 아니라 5월 한 20일쯤 그 전에 이제 기성을 청구하던 시점에 이제 매출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 매출과 실제로 현장에서 청구한 청구 매출은 이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월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뭐 분기별로 청구를 한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지난 분기 말인 뭐 3월 달까지 청구 매출이 발현돼 있고 실제로 5월 말에는 뭐 2달간의 이 기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진행 매출과,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실제 청구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도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내역서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한 데까지를 이제 수량을 넣었을 때 나오는 내역서상의 도급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시로 이제 현장을 좀 가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도로 현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시점부터 이 종점까지 이제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널을 뚫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물이 있어서, 자, 교량을 지어야 된다 이제 라고 했을 때, 우리 현장의 도급 금액은 1,000억, 그리고 원가는 900억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원가율 90%인 현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터널공이 있고, 여기는 교량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우리 현장에 이제 도급 공사 금액이 1,000억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내역상에 여러 가지 공종들이 합쳐져서 그 금액의 합이 이제 1,000억이다 이제 라는 거고, 각 공종별로 각각의 공종은 이제 원가율이 높은 공종도 있고 원가율이 낮은 공종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져서 우리 현장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원가가 이제 900억이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현장의 원가율은 9%인 거고요. 그러면 터널공이 우리 내역상의 금액이 500억이고, 교량공 역시 내역상의 금액이 500억이다. 그래서 터널공 500억, 교량공 500억 해서 우리는 도급 금액이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터널공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율이 안 좋아서 이 터널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5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교량공을 수행하는 원가가 40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의 원가율은 전체가 90%이지만 터널공만 놓고 봤을 때는 원가율 100%짜리 공정이고요. 교량공만 놓고 봤을 때는 원가율이 80%짜리 공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점부터 뭐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겠지만, 시점부터 여기 중간까지 딱 터널공까지만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터널 굴착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아마 500억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의 진행 매출은 원가인 500억 나누기 원가율인데, 이 원가율이 이 터널공에 대한 원가율이 아니라 우리 현장 전체의 원가율입니다. 그래서 원가는 500억이 들어갔고, 우리 현장 원가율인 90%로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진행 매출은 550억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진도 매출은 500억이죠. 왜냐면은 우리 공사 도급 내역서상에 실제로 수행한 때까지 수량을 넣었을 때 나오는 공사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진도 매출은 500억인데 진행 매출은 550억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청구 매출은 이제 기성 청구를 하기까지 그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도 매출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현장은 원가가 500억 들어갔고 원가율로 나눈 550억이 이제 진행 매출이 발현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청구는 450억 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차이가 이제 청구를 하지 못한 공사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영진이, 야, 우리 현장은 매출이 550억이 발현이 됐는데 왜 450억 밖에 청구를 못했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 공무는 진도 매출, 진행 매출, 청구 매출을 파악하고 있다가 왜 우리 현장에 수행한 공사에 대한 이제 원가율이 고원가율 공정이라서 50억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청구 주기 차인으로 인해서
50억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원가율이 좋은 공종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진행 매출보다 진도 매출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청구 매출도 진행 매출보다 커질 수는 있지만 청구 매출은 진도 매출보다는 작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개념 정리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의 계약 금액이 1,000억이고 총 공사 예정 원가가 900억인 이제 A 현장이다. 2024년 3월 말 기준 누계 원가가 360억 원이다. 우리 현장의 진행 매출은 얼마인가? 우리가 일단은 진행률을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공사 예정 원가가 900억이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현재까지 36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진행률은 360억 나누기 900억 하면 40%죠. 자, 이게 이제 진행률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 금액인 1,000억 원에다가 진행률 40%를 곱하면 400억이 우리 현장의 진행 매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가가 36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원가율은 90%죠. 총공사 예정 원가 900 나누기 계약금액 1,000억 하면은 이제 90%이기 때문에 360억 나누기 90% 해도 마찬가지로 4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 정리 문제 두 번째. 아래 공사는 A 공종 2개소, B 공종 5개소, C 공종 6개소를 수행하는 이제 원가율 91%짜리 현장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공사는 A 공종 하나, B 공종 3개, C 공종 3개를 이제 수행을 했고, 청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C 공종은 아직 기성 청구를 하지 못했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현장의 진행 매출, 진도 매출, 미청구 공사 금액이 얼마냐 라는 거고요. 지금 앞에 내역서를 보시면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 해서 A 2개, B 5개, C 6개를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 공사고, 각각의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1,450만 원인데 요게 이제 공사 도급 금액이 되는 거죠. 뭐 간접비 같은 거는 뭐 없다고 생략을 했을 때. 그리고 원가는 1,32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91%가 되는 현장이고요. 현재까지 지금 수행한 수량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공사 도급 계약 금액이 770만 원이다. 진도 매출이 곧바로 이 7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도 매출은 770만 원이 되는 거고, 진행 매출은 원가 나누기 원가율이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원가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 나누기 원가율인 91%를 나누게 되면 769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진행 매출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서 매출 얼마 발생했냐 라고 하면 796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청구 공사 금액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청구 공사 금액은 매출은 발생했는데 우리가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발현한 매출은 진행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 769만 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여기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청구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아서 청구를 못했으니까 실제로는 이 A랑 B 공종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을 거고, 이 두 공종을 합치면 380만 원이죠. 그럼 미청구 공사 금액은 769만 원 빼기 380만 원 하면 이제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우리 현장에 대한 매출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현장 공무라면 이제 항상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